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이거 여러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조국의 연내 사면이 사실하게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거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조국 땅에서도 제가 들었고요. 조국 땅에도 저 잘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종건도 친하고 그 부인이 박은정이죠. 조국 땅에도 이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민주당 법사위나 또 법무부에도 저 동기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거 종합 취재나 종합 판단을 해보면요. 조국의 그 연내 사면은 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거의 법조 쪽으로 이게 맞을 겁니다. 제 분석이. 그러면 이게 왜 물 건너갔냐. 이유를 제가 여러 군데 들어봤는데 아주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보통 조국 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듭니까? 보통 이유를 드는 게 이런 거죠. 뭐, 국민 정서, 국민들이 공정, 상식, 정의. 근데 조국이가 파렴치한 범죄인데 조국을 사면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냐? 여론이 무섭잖아. 뭐 이런 이유를 많이 들죠. 보통은. 국민 여론, 정서. 또는 이런 이유도 들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국이가 지금 살은 게 6개월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 옛날에 바둑이 김경수도 530일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바둑이 김경수도 7개월 남기고 사면해 줬거든요. 2년 받아서 7개월 남기고 사면 가석방이 된 거예요. 사면은 그 뒤에 되고. 바둑이는 이게 7개월 남기고 가석방하고 나중에 윤 대통령이 사면해 줬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는 6개월밖에 안 살았다. 최소한 이게 바둑이처럼 1년 이상, 1년 반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유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간, 그러니까 조국 사면이 안 되는 게 국민 정서, 여론. 그 다음에 수감 기간이 짧다는 거. 보통은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면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면하려면 지금 8.15나 7.1 제헌절, 8.15 특히 광복절인데 아직도 법무부 장관도 지정이 안 됐다. 법무부 장관이 있어야 사면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 지금 조각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냐. 김민석이 늦게. 뭐 이런 이유도 들고 있고요.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공석에 무슨 사면이 그래서 이번 제헌절이나 과연 광복절 사면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유를 들어가지고 조국이 사면은 연내 어렵다. 이렇게 보통 분석하죠. 방송이나. 근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조국이를 사면을 빨리 안 하는데 연내 가장 이재명이가 조국 사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뭐 국민 여론 또는 수감 기간 또는 법무부 아직 공석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조국이가 사면되면 조국이가요. 차기 대선 주자 좌파 중에 압도적 1위로 갑니다. 1위로. 그럼 이재명으로서는 강력한 대항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정권 초에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가 생기는 걸 다 싫어하죠. 아니 이재명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앞으로 개혁하고 내가 할 게 많은데 지금 조국이 사면하면 조국이가요. 압도적인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이게 사면 복권 안 해주는 결정적 이유다. 이걸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재명이 최측근한데. 야, 그걸 보니까 이거구나. 딱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대권 주자가 누가 있냐? 우리 보수 쪽에는 많죠. 보수 쪽에는 대권 주자가 한동훈, 뭐 이준석,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또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뭐 아직 많아요. 보수 쪽은요. 근데요. 좌파 쪽은 대선 주자가 이재명이가 혼자 유일했거든요. 이재명이 혼자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이게 전부 1, 2%뭐 김동연, 김경수 이거밖에 없었잖아. 그 다음에 우원식 이랬잖아요. 근데요, 이번에 뭐 김민석이가 총리담에게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뜰까요? 이렇게 상처뿐인데 김민석이가 완전히 검증해 보니까 걸레 중에 걸레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데 김민석이가 대권 주자가 될까요? 저는 뭐 많이 안 뜬다 봐요. 그럼 이게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박찬대나 정청래가 대권 주자가 될까요? 어림도 없죠. 정청래 같은 이게 이런 게 그 빈수레거든요. 말만 요란하지. 이런 게 잘은 안 뜹니다. 이재명도 싫어하고. 그럼 이게 박찬대가 이재명이 코나 파주는데 대선주자 됩니까? 안 돼요. 원래 좌파들의 대선주자는 압도적 1위가 이재명이고 그 다음이 조국이었어요. 그 여론 보세요. 그 다음이 김동연, 김경수였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재명 입장에서 조국이를 사면 복권한다. 그러면 이게 정치에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면 복권하면 이게 조국이한테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사면 복권하면. 그럼 이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된다? 차기 대선 지지율 좌파 중에 조국이가 바로 20% 이상 갑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원래 조국이가 한 5%, 6% 얻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한 30%, 40% 얻었다고. 근데 이재명이가 없어졌잖아. 근데 이재명을 대신할 좌파 대선 주자가 없어. 조국밖에 없다고. 근데 조국이를 사면 복권하면 바로 이게 20%대 가면서 다음 대통령은 조국이야. 이래 되면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바로 레임덕 오잖아요. 왜? 모든 관심은 차기 권력으로 가거든. 모든 이게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레임덕 권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재명이도 이제까지 솔직히 대통령 노릇 해묻지 뭐 야당 대표하면서 사상의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 했잖아. 근데 진짜 대통령 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하루하루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레임덕이 온다고.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이재명 측에 믿을 만한 데 들은 이야기는 이재명이가 조국을 사면 안 해주는 이유는 조국이 사면해주면 조국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다. 그러면 이게 조국이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가면 그럼 이게 민주당 어떡하냐? 지금 이게 지방선거도 내년에 조국이가 뜨면요, 지방선거도 호남에서나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민주당은 정청래가 되나 박찬대가 되나 어차피 이게 지지도가 없거든. 인물이 아니잖아, 까미.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가 없다고, 민주당은. 그러면 이게 조국이 사면해주면 조국이 쪽으로 이게 호남이 다 그리 간다고.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도 곤란할 수가 있고. 그걸 떠나서 모든 이게 조국이 나와가지고 막 정치하고 활개치면 이재명이 한테 갈 스포트라이트가 조국이한테 간다고. 왜냐하면 조국이가 솔직히 뭐 얼굴도 이재명보다 잘생겼지. 학벌도 좋지. 운동권의 경력도 있지. 그러다가 문재인 편도 들어주지. 조국이가 이재명한테 부족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보다 둘 다 뭐 다 저는 이게 다 쓰레기라 보지만 그런 게 이재명하고 조국이하고 비교해보면요. 조국이는 그래도 이게 운동권에 나름대로 성골이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진짜 변방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조국이한테 콤플렉스도 많을 거예요. 콤플렉스도.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가 조국을 올해 빨리 사면 복권을 못 해준다. 왜 못 해주느냐. 바로 이게 사면 복권하는 순간에 압도적인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좌파 중에서 조국이한테 간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벌써 관심이 떨어지면서 레임덕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지방선거에도 이게 조국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는 이게 좀 더 가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핵심 수뇌부 이야기가 바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핑계는 뭐 다르게 되겠지. 조국이 라이벌 콤플렉스 때문에 사면 안 해준다는 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아직 수감 시기가 뭐 좀 더 필요합니다. 바둑이도 1년 6개월 살고 7개월 깎아줬다. 김경수도 뭐 이런 거. 또는 이게 아주 국민적인 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달래겠지. 왜냐하면 이게 조국 당에서는 빨리 사면해달라고 난리거든. 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도 안 내고 이재명이 너가 많이 도와줬잖아. 너가 빨리 좀 사면해줘. 진짜 힘들어, 조국이도. 빨리 나오게. 이렇게 계속 독촉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사면을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게 조국이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 대항마로 뜨면서 모든 이게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가면 골치 아프거든. 민주당 주자는 사람이 없잖아, 민주당은. 이게 실질적 이유인데 겉으로는 이제 뭐 국민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이게 수감 생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분석하기로 법률적인 분석이니까 여러 그 취재 끝에 조국이 연내 사면은 사실상 어렵고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뭐 조국으로서는 엄청난 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 조국으로서는 이게 자기가 대선 조국 당의 후보를 뭐 낼 사람도 없긴 없지만 그래도 후보도 안 내고 이재명에게 도왔는데 야, 벌써 이게 대통령 되니까 잊어버리고 나를 사면 안 해줘? 이렇게 배신감 느낄 수 있지만 그러게 정치란 게요. 와, 비정한 겁니다. 정치란 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비정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이는 특히 더하죠. 이재명은 이게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놈입니다. 이거는 이게 야당 한 대만 잔인하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우당, 친구당이다. 조국 당은 친구잖아. 민주당하고. 이런 게 우당한데도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국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사면은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게 사면해주는 순간에 조국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면 이재명은 레임덕이 오면서 모든 이게 관심이 조국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아마 내년 초까지는 특히 지방선거 직전까지 모르죠. 지방선거까지도 안 해줄지. 한 1년 6개월 잡아놨다가 해줘도 되니까 한번 이게 그거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